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느 날 누군가가 슬쩍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쿡 하고 찔리고 괜히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생각나고 아이고 괜히 들었네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어릴 때야 그렇다 쳐도 나이 들어가며 인생도 많이 겪고 사람도 많이 겪었는데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 마음이 참 쉽게 상합니다. 나이를 떠나서 인간이라는 게 무시당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겉으론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한 척해도 사실 남을 누르지 않으면 자신이 서 있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상대가 왜 그따위 태도를 보이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려 들 때 절대로 웃어주지 말고 이 말 한마디만 딱 해주면 상대가 그 자리에서 깨갱하고 두 번 다시 덤비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왜 어떤 사람은 굳이 남에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까요? 그 이유가 참 다양해 보이지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자신이 별로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겉으론 잘난 척해도 마음속엔 늘 불안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겨우 자기 자리가 지켜진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남을 무시하지 않으면 자기가 없어 보일까봐 두려운 사람이에요. 둘째로, 겁이 많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넘어설까봐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애들 싸움과 비슷해요. 자기 안의 불안을 감추려고 더 센 척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자기밖에 모릅니다. 타인의 마음 따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지, 그게 무례한 건지, 그런 건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니 무시하는 말도 쉽게 나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 이게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상대 마음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자존감까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걸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괜히 웃어주는 겁니다. 뭔가 민망하니까, 그냥 분위기 흐릴까봐 웃으며 넘기려 하는데 그 순간 상대는 확신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절대 웃어주면 안 됩니다. 웃는 순간 우리는 약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럴 때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는 그런 말투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 한마디가 왜 강력하냐면요. 첫째로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둘째로 상대를 공격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단단하게 내 경계를 세우는 말입니다. 누가 날 무시하는 말투를 썼을 때 우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나는 그런 말투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그 순간 당황합니다. 왜냐? 이건 되받아치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공격할 틈이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의 힘이 진짜 나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내 감정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투라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도 아, 내가 너무 심했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실제 상황 속에서 이 말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하나의 장면을 그려드릴게요. 영숙 씨는 동네에서 오래 지낸 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얼굴도 많이 알고 이웃들도 오가며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동네에 있는 한 이웃이 늘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진다는 겁니다. 아이고, 아직 그 빈둥거리는 아들이랑 같이 사나?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거죠. 평소 같았으면 영숙 씨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쩌겠어, 또 저러지 하고요.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너무 콱 박혀서 집에 들어와서도 기분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저런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야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무시하는 말을 던졌을 때 영숙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눈을 잠시 바라보고 조용하지만 선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투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앞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 딱 이 두 줄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바로 표정이 굳더라는 겁니다. 또 뭐라 반박할 것처럼 입을 달싹했지만 막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 영숙 씨의 말은 공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싸움을 걸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이웃은 영숙 씨에게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는 말도 안 하고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계의 힘입니다. 웃지 않고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하는 것. 나는 그런 말투 좋아하지 않아. 이 말은요, 내 감정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의 태도를 바로잡는 아주 단단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편입니다. 다음 2편에서는 이 말을 상황에 맞게 더 자연스럽게 쓰는 법, 말투를 어떤 어조로 해야 효과가 있는지, 가족관계, 직장관계, 이웃관계에서 각각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이어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느 날 누군가가 슬쩍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쿡 하고 찔리고 괜히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생각나고 아이고 괜히 들었네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어릴 때야 그렇다 쳐도 나이 들어가며 인생도 많이 겪고 사람도 많이 겪었는데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 마음이 참 쉽게 상합니다. 나이를 떠나서 인간이라는 게 무시당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겉으론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한 척해도 사실 남을 누르지 않으면 자신이 서 있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상대가 왜 그따위 태도를 보이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려 들 때 절대로 웃어주지 말고 이 말 한마디만 딱 해주면 상대가 그 자리에서 깨갱하고 두 번 다시 덤비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왜 어떤 사람은 굳이 남에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까요? 그 이유가 참 다양해 보이지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자신이 별로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겉으론 잘난 척해도 마음속엔 늘 불안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겨우 자기 자리가 지켜진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남을 무시하지 않으면 자기가 없어 보일까봐 두려운 사람이에요. 둘째로, 겁이 많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넘어설까봐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애들 싸움과 비슷해요. 자기 안의 불안을 감추려고 더 센 척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자기밖에 모릅니다. 타인의 마음 따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지, 그게 무례한 건지, 그런 건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니 무시하는 말도 쉽게 나오는 거죠. 이 3가지를 알고 나면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 이게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상대 마음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자존감까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걸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괜히 웃어주는 겁니다. 뭔가 민망하니까, 그냥 분위기 흐릴까봐 웃으며 넘기려 하는데 그 순간 상대는 확신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절대 웃어주면 안 됩니다. 웃는 순간 우리는 약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럴 때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는 그런 말투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 한마디가 왜 강력하냐면요. 첫째로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둘째로 상대를 공격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단단하게 내 경계를 세우는 말입니다. 누가 날 무시하는 말투를 썼을 때 우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나는 그런 말투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그 순간 당황합니다. 왜냐? 이건 되받아치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공격할 틈이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의 힘이 진짜 나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내 감정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투라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도 내가 너무 심했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실제 상황 속에서 이 말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하나의 장면을 그려드릴게요. 영숙 씨는 동네에서 오래 지낸 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얼굴도 많이 알고 이웃들도 오가며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동네에 있는 한 이웃이 늘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진다는 겁니다. 아이고, 아직 그 빈둥거리는 아들이랑 같이 사나?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거죠. 평소 같았으면 영숙 씨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쩌겠어, 또 저러지 하고요.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너무 콱 박혀서 집에 들어와서도 기분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저런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야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무시하는 말을 던졌을 때 영숙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눈을 잠시 바라보고 조용하지만 선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투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앞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 딱 이 두 줄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바로 표정이 굳더라는 겁니다. 또 뭐라 반박할 것처럼 입을 달싹했지만 막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 영숙 씨의 말은 공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싸움을 걸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이웃은 영숙 씨에게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는 말도 안 하고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계의 힘입니다. 웃지 않고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하는 것. 나는 그런 말투 좋아하지 않아. 이 말은요, 내 감정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의 태도를 바로잡는 아주 단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 말투에 인격이 드러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상대의 말투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또 내 말투 하나에 상대가 마음을 닫고 대부분의 갈등은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대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아니, 내가 뭐 싸우자는 사람도 아니고 괜히 말하면 더 꼬이지 않을까? 나만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넘기다가 마음엔 더 큰 상처가 남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나는 그런 말투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 말이 정말 강력한 겁니다. 싸움을 부르지 않으면서도 상대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부담 없는 표현이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이 말을 상황별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이걸 아시면 앞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하더라도 전혀 휘둘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먼저 가족 사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가족들은 서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말투가 거칠어지기도 쉽고 자기 감정대로 말해버리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에게 무심한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섭섭함이 오래 남기도 하죠.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들이나 딸이 피곤하다고 짜증을 내면서
부모 말을 대충 듣고 툭툭 내뱉습니다. 아, 엄마는 진짜 왜 맨날 그런 소리를 해? 그것도 모르면서 잔소리만 하고. 평소라면 그냥 참았겠죠. 기분은 상해도 괜히 분위기 깨기 싫으니까.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이 쓸데없이 화내는 대신 차분하게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는 그런 말투 별로 좋아하지 않아. 지금 너 많이 피곤한 건 알겠는데. 그 말투는 부모 입장에서 좀 서운해. 이렇게 말하면요,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달라집니다. 왜냐?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감정을 정확히 짚어 말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울컥 달아오르지 않고 자신의 말투를 돌아보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자식들도 나중에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지 않고 정중하게 말하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더 미안했다고요. 그만큼 이 말은 상대를 부드럽게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 또는 지인 관계에서의 활용입니다.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싸우고 싶지도 않을 때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 아이고 아직도 그 옷 입어. 아직도 그러고 다니네. 이런 말이요. 겉으론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무시가 숨어있는 말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그냥 웃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상대에게는 허락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해도 괜찮구나. 그래서 이럴 때는 웃지 말고 바로 경계선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는 그런 말투 좋아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조금 기분이 상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당황합니다. 농담이라 넘길 생각이었는데. 여러분이 차분하게 경계선을 딱 긋는 순간 그 사람은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상대에게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아이고 성질 부리기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말하면 상대가 무시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사라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표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목소리 톤을 쓰느냐? 이 부분을 잘 모르면 말은 맞는데 분위기가 더 싸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좋은 톤은 이겁니다. 화내지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사실을 말하듯이 담백하고 단단한 목소리.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나는 이런 말투를 싫어해.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가운데 지점의 톤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이제 직장 관계에서의 활용을 보겠습니다. 직장에서는 감정이 얽히기 쉽고 서로의 태도를 쉽게 바꾸기도 어렵죠. 그리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더욱 속상하고 억울한 법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직장에서 이 말의 효과가 정말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아, 그런 것도 모르세요. 아직 감이 부족하시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정말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죠. 이때 많은 분들이 괜히 알겠다고 하고 웃으며 넘기다가 돌아와서 후회합니다. 왜 내가 저런 사람에게 웃어야 하지? 왜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했지? 하지만 오늘 배운 이 말은 직장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업무 이야기하는 거니까 좀 더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아, 이 사람이 내 말투를 그냥 넘길 사람이 아니구나. 둘째는 나도 너무 심했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은 싸움 없이 품위를 지키며 경계를 세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말투가 누군가에게 기록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상대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심리학적으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감정을 직접 말하면 상대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 감정은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 내 입장을 분명히 하되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도 더 세게 나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셋째, 말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상대의 행동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상대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보다 훨씬 너그러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가볍게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기억하세요. 웃지 말 것,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딱 한마디만 할 것. 나는 그런 말투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여기까지가 두 번째 분량입니다. 다음 세 번째 분량에서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유형, 그리고 이 말을 더 부드럽게 혹은 더 단단하게 변형해서 쓰는 법, 이걸 차근차근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나는 그런 말투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 한마디의 힘을 살펴봤죠. 그런데 이 말이 통하는 사람도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와 상황에 맞게 쓰는 더 쉬운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말이 바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수로 거칠게 말했거나 평소엔 착한데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는 그런 말투 조금 서운해, 이렇게만 말해도 금세 미안해하고 말투를 고쳐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러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 반응을 보면서 말투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우위에 서려는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로는 태도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아까 그 말투는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주세요. 이 한마디는 공격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대접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 뒤에 불필요한 설명을 붙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상대는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틈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용히 단단하게 말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말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표정과 톤입니다. 웃지 말고 화를 내지도 말고 그냥 사실을 말하듯이 담담하게 말하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미소를 지으면 상대는 괜찮다고 오해하고 화를 내면 상대는 여러분을 예민하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평범한 얼굴에 평범한 목소리. 나는 그런 말투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번 제대로 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무시하려던 사람들도 여러분 앞에서는 조심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자존감은 훨씬 단단해지고 앞으로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너그러워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함부로 대접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투로 대할 때 꼭 기억하세요. 웃지 말고 참지도 말고 딱 한마디만 나는 그런 말투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 말이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경험도 나눠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단단해지길 응원합니다.